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었죠. 핵심이 대출 규제였는데 그게 이제 어제부터 적용이 됐습니다. 하루 지났습니다. 은행 창구 여전히 한산하고요. 강남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분위기 여전히 조용합니다.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리고 이 투자를 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신 분들도 올 하반기에 공급 많아진다 그러고 대출도 어려워진다 그러고 참 고민이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지금부터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와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죠.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뻔한 부동산 정보는 가라. 항상 남들과는 다른 부동산 전략을 제시해 주시죠. LJ 부동산 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만나러 갈게요. 임종욱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는 임종욱 소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궁금한 사항들 지금 빨리 전화를 주십시오. 자, 오늘 전화번호 안내해 드릴게요. 02-2077-6354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빨리 연락 주시고요. 문자도 받을게요. 02777-1788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여러분의 궁금증들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연락 주시는 동안에 저희는 또 임 소장님과 함께 또 부동산 전략들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어느새 하는 게 갭 투자 그때 관련해서 말씀 주신 적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 이후로 우리 시청자분들 또 반응 굉장히 뜨거워서 네. 요것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 저희가 한번 공부해보면 될까요?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요. 갭 투자 아무나 하지 마라 2 시간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진짜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규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실 619 대출에서 빠진 부분들이 바로 이 갭 투자라는 얘기를 그렇죠. 많이들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전세를 활용해서 하는 투자는 과거에도 해왔었고 지금도 해왔었던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갭, 즉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투자하는 방법, 이거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은 말 그대로 가치 투자를 꼭 해야 됩니다. 자, 이 가치 투자를 어떻게 작은 돈으로 할 것이냐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무조건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해서 무턱대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아무나 하지 말라는 주제로요.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투자하라는 오늘 그런 강의 내용을 좀 더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저희가 연도별 아파트 평당 가격인데요. 자, 이거 보면 좀 행복해집니다. 자, 2007년부터요, 2017년까지 약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서울 지역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자, 서울 지역은 보니까, 2007년도에 평당,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1,140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1,784원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56%가 지금 상승을 한 건데요. 자, 지금 보면은 2008년도까지 꾹 상승하다가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는데, 여기 2014년도부터 다시 상승권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부동산은 왜 장기 투자냐라는 얘기를 나오는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건데요. 자, 2007년도에 매입을 하셨던 분들은 매우 행복하게 가고 있겠지만 2008년도에 1,500만 원에 구입을 하던 분들은 가격이 떨어지는 동안에 이 심적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한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매도하신 분들은 당연히 손해를 봤겠죠. 네. 그래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버티지 못하고 매도하신 분들은 난 부동산이 맞지가 않아, 나는 부동산하고 안 친한가 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많이 하셨을 텐데, 여기서 잘 버텨셨던 분들은 2014년도부터 이제 상승권으로 들어가서 2015년도에 최고점이었던 2008년도의 고점을 넘어서서 지금은 1,784만 원까지 통계가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10년을 두고 보니까 약 56% 정도의 상승이 있었던 것이죠. 즉 매년 5%씩을 상승을 해왔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지금 은행에 돈을 넣어놓으면 사실 이거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부동산에 10년을 넣어놓으면 매년 5%씩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고 최근 들어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인데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흘러오고 있는데 인천 같은 경우에도 서울과 비슷한 57%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다소 낮은 약 38% 정도의 상승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도별 아파트 거래량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신다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래량과 그리고 매매 가격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그래서 10년을 두고 봤을 때 지금 2007년도는 사실은 지표 자체가 지금 약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렇다면 2016년도까지 보고서 한번 말씀드린다라면 네. 좀 전에 가격 상승했었던 것처럼 2008년도에 아까 고점을 찍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 거래량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것점이 되겠죠. 그러면서 2013년도까지는 다소 거래량이 좀 낮았다가 높았다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지만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다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상대적으로 서울은 좀 완만하게 흘러간 반면에 경기도 지역은 좀 등락이 좀 더 심했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거래량이라는 부분이 경기가 좋지 않았을 때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는 좀 하락하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경기가 올라가는 가격이 평당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또 거래량이 다소 또 올라갔었던 모습을 볼 수 있으면서 가격이 오르니까 거래량이 오른 건지 아니면 거래량이 늘어나니까 네. 가격이 늘어난 건지 이 부분도 같이 한번 참고해 보면서 갈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결론을 내고 가보면요. 아파트 거래량이 줄어들면 가격은 다소 하락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상승했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지역별로 본다면 꼭 거래량이 늘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다기보다도요, 가격이 상승하니까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변수들은 여러 가지의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또 한번 어떤 변수들을 좀 더 골라낼 수 있을 만한 그런 또 해안이 또 필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역별 평단가 순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3.3제곱미터당 이제 평가 금액이 나올 텐데요. 역시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강남이 1등입니다. 네. 자, 그런데 다 서울로만 도배가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과천시가 당당하게 2등을 하고 있겠죠. 여기서 보시면 과천시도 최근 들어서 이 재건축이라든가 이 재건축 아파트의 열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상위 클래스에 지금 올라가 있다는 점을 평당가 볼 수가 굉장히 높으네요. 예, 있겠고요. 자, 3위로는 이제 서초구와 용산구, 그리고 송파구, 마포구 등 이렇게 여러 알고 계신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강남구와 서초구까지는 과천시까지 포함해서 재건축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용산구 같은 경우에는 입지의 힘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용산 같은 경우에는 이 서울의 중심 지역으로서 계속적으로 입지 여건이 좋아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보면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이런 지역들은 자연 발생적으로 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실거주자들이 증가되면서 가격들이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 전국 아파트 순위 한번 네. 보실 수 있겠죠. 어디 아파트가 제일 비싼지 뭐 우리가 술 한잔 먹으면서도 꼭 얘기 나오는 곳이잖아요. 내가 어디 산다. 그런데 야, 그동안에 말 잘 안 나오던 타워팰리스가 당당하게도 여전히 1등을 하고 1등이네요. 있습니다. 역시 타워팰리스가 가격도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1등을 당당히 차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볼 수 어느덧 있겠고요. 15년 차 된 네, 곳인데. 벌써 15년 된 주상복합 아파트겠죠. 예전에는 더 뭐 타워팰리스 하면 부의 상징이기도 그랬었죠. 했었죠. 자, 최근 들어서 이 한남더일이 이 4위까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한남도, 그러니까 용산에 대한 힘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되는 모습도 볼 수 있겠고요. 또 반포의 레미아 퍼스티지 이런 것들이 또 재건축에 또 힘까지 당기는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 있는데 역시나 강남과 용산과 서초구가 이 아파트 상위 클래스는 전부 다 차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보면서 역시 강남과 이 용산의 힘은 매우 세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제 갭 투자에 대한 이 전세가율이라는 게 나올 수 있는데요. 자, 보신다면 경기도와 인천은 전세가율이 약 78.9에서 76.8, 즉 80%가 조금 안 되는 범위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 서울은 71.4. 즉 뭐냐,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서울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좀 벌어진다는 부분이 되겠는데 서울 지역은 전세가율이 좀 하락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상대적으로 1년 동안 많이 상승했었다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매가가 상승하면서 전세가가 같이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이 갭 투자도 정말 현명하게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전국에서 이 갭 차이,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자, 전세가 유리입니다.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나눈 가격이 되겠는데 네. 자, 1등이 어디냐? 광주입니다. 자, 광주는 정말 0.2억 원.
즉 2천만 원만 있으면 집을 하나 살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네. 2위, 3위, 4위 쭉 가고 있는데 서울 지역은 지금 없네요. 없죠. 여기서는 네. 없고 이제 10위, 11위. 인천이 그나마 11위 그리고 또 경기권, 서울권이 15위. 좀 밑으로 쪽 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만한 곳이 바로 또 세종시인데요. 네. 세종시는 갭 차이가 17입니다. 1.6억 원. 그러니까 많은 돈이 있어야 아파트에 전세를 껴서 살 수가 있겠는데 다음 차례에서 보면 연간 상승률 2016년에서 17년까지 가장 높게 상승한 지역 1위가 바로 세종시입니다. 즉, 갭 투자라면 우리가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가 없는 투자를 하는데 세종시는 갭 투자 비율이 17위였습니다. 1.6억 원. 그렇다면 갭 투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가치 투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상승하는, 부동산 상승하는 지역을 찾아줄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상승률 1위 세종시, 2위 제주도, 3위 서울이 되겠는데 이 전세가율 갭 투자 지역을 본다면 다 하위권에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전세가 차이가 좀 더 많이 벌어진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1위에 썼던 광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순위에서는 벗어난 마이너스 1%의 성장률을 했었기 때문에 갭 투자는 할 만한 지역이지만 이 매매가로서는 그렇게 재미가 있지 않는 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시되 매매가가 상승하는 지역 위주로 가격 차이가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갭 투자 지역을 찾아서 하는 투자 방식이 우리가 진정한 갭 투자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을 내드린다면, 자, 세종시는 매매가 상승률 1위였습니다. 하지만 전세가율은 17위를 할 정도로 우리가 전세가율에 대한 갭 투자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자, 이렇게 매매가가 상승할 만한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식,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갭 투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 1위였습니다. 갭 투자 0.2억 원만 하면 되겠지만 매매가 상승률 13위로서 마이너스 1% 하락을 했었다라는 점을 잘 유념해서 보시면서 우리가 갭 투자가 무조건 소액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지역을 최대한 소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갭 투자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갭 투자라고 한다면 전세가율 무조건 가장 높은 곳 투자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니네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요. 고민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갭 투자 아무나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들어왔는데요. 뭐 갭 투자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물건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임종호 소장님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자리, 이곳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안내해 드릴게요. 임종호 소장과 함께하는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릴게요. 소액으로 도전하는 안전한 갭 투자 주제입니다. 7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고요. 공덕역 인근으로 찾아오시면 되는데 예약은 필수입니다. 02-2077-6354번으로 문의 넣어주시기 바랄게요. 자, 방송 중에도 여러분들 궁금한 곳 저희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오늘 02-2077-6354번 전화 주시면 되고요. 02-717-1788번 문자 남겨주셔도 됩니다. 전화 받아보러 가볼게요. 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어느 예.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 서울 그 가양 6차 아파트. 가양 6차.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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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양동에 예. 그 앞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실구도 살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지금 좀 살고 궁금해서 계시다고요? 전화드렸어요. 예, 예. 예. 강서구죠? 강서구 가양동에 예. 있는 6차 아파트 한번 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앞으로 한번 내다볼게요. 소장님 바꿔드릴게요. 잠시만요. 예, 시청자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가양 6단지 살고 계시다고요? 예, 예. 좀 오래 살고 계셨나요? 한 1년 좀 됐어요. 얼마 안 되시네요? 예, 예. 작년에 매매를 했거든요. 그럼 원래 이 동네 사시다가 이사를 하셨나요? 아니면 왜 딴 데 살다가? 아니, 오셨나요? 딴 데 있다가 이제 예. 그러면은 그때 사셨을 때 얼마 주고 매입을 하셨나요? 2억 8천 주고 샀어요. 2억 8천이요? 예, 예. 네.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참 이 소형 주택들, 특히나 이 가양동 위주로 가격들이 많이 좀 상승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그때보다는 좀 많이 올랐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뭐 인터넷에서 보니까 부동산 우리 상가에 아줌마 물어보면 조금 올랐다 네. 하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도 갭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지금도 많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 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금 가양동 주변이 바로 마곡지구 근처에 있다라는 것이죠. 마곡지구 예. 요즘에 한번 근처 지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세요? 지금 현재 1년 정도 되셨지만, 사실 이래요. 우리가 부동산이 좋아진 데 있어서 이 혼자서 좋아지는 부분은 사실 부족하고요. 이 주변이 예, 예. 좋아져야지 부동산은 당연히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마곡지구가 옆에 있기 때문에 아버님께서 살고 계시는 이 집이 효과가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지금 현재 거주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이 지역은 지금 현재 가격 상승은 다소 많이 됐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건데 마곡지구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예, 방송 많이 듣고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좋은 동네에 살고 계시는 거고 일단 결론부터 내주신다면 지역 자체는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투자하시는 개념보다는 그래도 거주를 하고 계시니까 조금 더 머무르셔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 마곡지구 예, 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큰 대기업들이 지금 계속 들어와요.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대기업들 위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전부 다 수요죠, 수요. 공급 수요예요. 예. 이 마곡지구 가보시면요. 아파트 단지보다 안에는 업무 지역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현재 판교라든가 또는 상암동이라든가 이런 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수요들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 앞으로도 이 주변은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또 9호선 라인으로 해서 강남께서 연장 개통되기 때문에 솔직히 이 지역은 다른 데로 뭐 가신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뭐 매도하실 필요는 없다 보여주고요. 그리고 지금 1년밖에 안 되셨잖아요. 예, 예. 지금 뭐 고민거리는 아니고 사실은 이 지역이 좋다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서 전화하신 거 아니신가요? 아, 그렇죠. 예, 아무도, 예, 예. 네, 제가 보기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예, 예. 앞으로 이 집 앞마당에 더 큰 업무 시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굳이 이것을 뭐 매도하시고 가실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또 하나가요. 소형 주택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예, 사실 예. 아파트가 제일 작은 평수로 일반적으로 공급되는 게 25평형이잖아요. 근데 지금 갖고 계시는 건 그보다 더 작죠.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소형주택에 대한 인기도는 계속 늘어나니까요. 조금 더 보유하고요. 그리고 최소 2년 이상 되셔서 보셔야 되고 2020년도까지는 인구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앞으로도 한 2, 3년 정도는 조금 더 보유하고 계셨다가 나중에 좀 매도 전략 세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시청자님, 예, 예. 매수 예, 타이밍도 감사합니다. 좋았나 봐요. 예. 뭐 추후에 또 좀 뭔가 궁금하다 싶으시면 중간중간에 확인차 한번 연락 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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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그래도 다행인데요. 저희 이제 가양동 한번 다녀왔고요. 저희 궁금한 사항들 문의 받습니다. 오늘 2077-6354번 활짝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연락 주세요. 두 번째 시청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우리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저는 독산동 주공 아파트 14단지 예. 17평 소유하고 있는데요. 예, 예. 앞으로 전망과 매도 시점 궁금해서 연락드렸거든요.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세를 놓고 있으신 건가요? 아, 전세 놓고 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네. 그럼 만기 시점은 어느 정도인가요? 아직 한참 남았나요? 아, 내년 7월이요. 내년 7월쯤에. 그럼 아직 한 1년여 정도는 남아있는 네네. 상황인데 어떻게 좀 네. 매도하려고 한번 시도는 해보셨었어요? 시도는 했었는데 네. 금액을 너무 낮게 받아서 네, 네. 원하는 가격에 이제 이게 네네. 딜이 잘 안 됐었던 모양이군요. 네네네. 예. 독산 주공 14단지라고 하셨죠? 네네. 아, 예. 요거 한번 점검해보러 가겠습니다. 잠시만 네. 기다려주세요. 네,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네. 전세 놓고 있습니다. 세 놓고 계셔. 언제 매입하셨어요? 2002년도요. 2000년도. 그러면 15년씩이나 오래됐- 되셨네요. 네네네. 그럼 그때 얼마 주고 사셨어요? 그때는 1억 정도. 1억 정도? 지금은 시세 혹시 알아보셨나요? 한 지금 2억 4천에서 2억 5천이요. 그러면은 1년에 한 1,000만 원씩 오른 거네요? 네. 재테크 잘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못하신 것 같으세요? 글쎄요. 못했다고 할 수도 없고 잘했다고 할 수도 없고 좀 그런 애매하죠. 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안 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잘하셨다라는 거죠. 네. 예. 근데 이거 말고 주택이 또 있으세요? 아,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그러면 1가구 2주택이시네요? 네. 근데 가장 지금 큰 문제가 일단 첫 번째 좋다 안 좋다라는 거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 일단 우선적으로 1억 3천 정도 오르셨으면 현재 1가구 2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네네네. 예, 소득세가 사실은 1억 3천 정도면 이것저것 빼면 한 1억 정도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예. 뭐 그렇게 되면 세율이 좀 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장기 투자도 굉장히 좋지만 이 세율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해 가면서 가면 좋을 수 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리고 일단 독산주공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네. 지금 광명시하고 인접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사실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아서 좀 답답한 부분도 있었던 거죠. 네. 다른 데는 더 많이 오르는데 우리는 잘 안 오르나. 그쵸. 그렇죠? 근데 일단 입지적으로 지하철역하고 상당히 좀 멀지 않나요? 이 건너편으로 가는 개념보다 이 위에 있는 7호선이라든가 이런 계통에 사실 힘을 좀 입어야 되는데 지하철역에서는 다소 좀 먼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동안에 그냥 입지여건으로 봤을 때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오르는 기회는 딱 2번 정도 있습니다. 뭐냐면 아파트가 대체적으로 다 상승할 때 같이 한번 꾸준히 오르는 부분이 있겠고요. 네. 또 2번째는 뭐냐면 이 광명시가 지금 최근 들어서 어떤 호재가 있는지 아세요? 재건축. 재건축이랑 재개발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뭐냐면 사람이 이동을 하겠죠. 네. 사람이 이동을 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전세나 월세나 또는 매매나 여러 가지 거래가 늘어난다는 것이 되겠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한정적이 있고 지금 철거가 들어가니까 공급은 한정적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이사를 하겠죠. 네. 그러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번에도 6.19 대책에 청약 조정지역 중에 새로 추가된 게 어디예요? 광명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지역이 사실 거기 추가됐다는 것은 어찌 생각해보면 좋게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좋아졌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머니가 지금 현재 15년을 보유하셨었는데요. 지금 매도 전략을 급하게 가져가실 필요는 없고요. 이 광명시에서 조금 더 있으면 지금도 이주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대거 이주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주 수요를 보고 매도 전략을 잡으시면 지금보다 좀 더 높은 수익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세 전략을 좀 더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저는 장기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하지만 이 세금에 대한 절세를 통해서 수익이 2배가 늘어날 수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항상 세금에 대한 부분도 꾸준히 상담하시고 공부하시면서 투자하시는 전략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네요.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우리는 또 세금이란 것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궁금증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세미나 이용하셔서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임종욱 소장의 무료 세미나 다시 안내해 드릴게요. 소액으로 도전하는 안전한 갭 투자 주제입니다. 7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고요. 공덕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선착순 40명 받을게요. 예약 필수입니다. 02-2077-6354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덧 임 소장이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LG부동산연구소 임종욱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눴고요. 소장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확실한 정보만 분석해주시는 부동산 미들맨 ANC 도시개발 원동희 소장 지금부터 함께하겠습니다. 리스크를 훅 줄이는 안전한 투자 전략가 도시계획연구소 박중근 소장 함께하겠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거고요. 원동희 소장, 박중근 소장 두 분 만나러 가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이 두 분께서 오늘도 알짜배기 부동산 물건 준비하셨을 텐데요. 중간중간 궁금하신 사항들 있죠? 전해주세요. 02-2077-6393번 지금부터 열어놓겠습니다. 이곳으로 전해주시면 되고요. 자, 어떤 곳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원동희 소장님의 물건 먼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느 곳으로 저희 안내해 주실 건가요? 네, 우선 강남 중에 강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른 매물이 갖지 않은 굉장한 희소성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인데요. 주변 빌라가 모두 70평에서 100평, 가장 고급 빌라 단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투룸 다세대 주택은 유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 대지 면적 300평이라는 굉장히 넓은 면적에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 가치가 더해져 있고요. 주변에 바로 삼성이나 LG, KT R&D 센터 등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 수요까지도 갖추고 있는 양재동 투룸 다세대 주택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투룸으로 구성된 양재동 다세대 주택 잠시 후에 만나볼게요. 자, 박중구 소장님 오늘 어떤 물건 준비하셨습니까? 네, 일단 알찬 매물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미래 가치가 굉장히 빛날 수 있는 그런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잠실동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인데요. 주변이 워낙 개발 호재들이 많죠. 그래서 향후에 풍부한 개발 호재를 통해서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매물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이제 도심 중심권으로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지역들인데 중구에 위치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인데요. 초역세권으로서 지하철역에서 1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매물이기 때문에 직주 근접으로서 향후에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매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잠실동, 신당동 이렇게요. 이제 세 가지 물건 정보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잠실로 먼저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이죠. 잠실 세내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입니다. 올해 10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 37.8제곱미터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4층 볼게요. 매매 금액이 2억 9,500만 원입니다. 임대 확정 금액, 전세 보증금 2억 4,500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5천만 원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송파구 중에서도요. 잠실동입니다. 한번 들여다볼게요. 소장님 일단은 이 주변 여건부터 봐야 되는데. 입지 여건 먼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네네. 먼저 잠시 이제 입지 여건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본 매물은 저기 준공이 난 상태고요. 작년 10월에 준공이 났고 지금 전세가 맞춰진 상태라는 거. 2016년도였군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가 보시고 매물을 보시고 이제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은 위치상으로 보면은 먼저 전철역을 한번 살펴드리게 되면 이제 구 신천역이죠. 현재 이제 잠실 세내역인데 도보로 5분 거리입니다. 따라서 이제 초역세권에 근접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굉장히 알찬 그 지하철 노선이 9호선이죠. 9호선이 들어간 곳은 다 집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본 매물의 입지에도 보면은 삼전사거리역 가층인데요. 이곳이 도보로 5분 거리에 이제 내년에 전철이 오픈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시세 차익이 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입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주변을 보시게 되면 석촌호수가 굉장히 근처에 있고요. 또 종합운동장도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책하시거나 이렇게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잠실 롯데월드타워가 이제 오픈했죠. 따라서 그것도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직주 근접으로서도 이 본 매물이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또 주변으로 보자면 새마을 전통시장이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비가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고 쇼핑이 조금 이제 깔끔하지는 않겠지만 전통시장으로서 정감 있는 시장이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물가를 한번 혜택을 누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주변에 잠전초등학교라고 초등학교가 도보로 3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을 둔 부모님들까지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물건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준공 완료된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점검합니다. 개발 호재 볼 텐데요. 일단 뭐 네. 9호선 연장 개통 네, 이거다 네. 이미 감지를 했고 다른 건 뭐가 있을까요? 네, 개발 호재를 보자면 너무나 이제 많이 아실 거예요. 국제교로 복합지구라고 그래서 삼성역 주변으로 해서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필두로 해서 계속 개발을 되게 되죠. 또 이제 영동대로 지하 복합 개발이 되면서 교통 허브로 이제 그쪽이 이제 지금도 교통이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GTX라든지 이런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환승 노선으로서 굉장히 편리해지고요. 그 지하에는 쇼핑몰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약 그 사이즈로 보자면 야구장의 30배 크기의 지하 도시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상으로는 또 광장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많은 분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천혜의 환경으로 이제 갖춰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그 옆으로 해서 코엑스에서부터 잠실 운동장까지 또 이제 그곳이 잠실 운동장이 재개발을 되게 되는데요. 야구장이 이제 한강변 쪽으로 옮겨지게 되고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좀 더 소음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올림픽대로도 지하화되면서 좀 더 한강으로 이제 접근하시기가 굉장히 편리해진다. 산책하시기에 굉장히 편리해지는 수변 공원이 이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주변으로서는 이제 마이스 산업으로 인해서 이제 호텔이나 컨벤션 센터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관광객들 또 업무 인구들이 굉장히 늘어남으로써 이제 임대 수요나 또 실수요자나 굉장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9호선이 이제 내년에 이제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 9호선이 들어간 곳은 굉장한 집가 상승이 따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 매물도 3점 사거리역에서 도보 5분 거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에 시대 착을 그냥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건물이 궁금하죠? 네. 잠실동 다세주택 어떻게 지어졌나요? 네, 건물은 지금 6층 건물 중에 지금 현재 4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편의시설들 다 갖춰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나 무인 택배함이나 그리고 이제 에어컨이나 또 빌트인 세탁기 이런 것들이 다 갖춰졌고요. 또 하나 특색 있는 거는 본 매물 같은 경우는 안방에 붙박이장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입주하시는 임차인분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생활하시는 그러한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내부 사진을 통해서 또 쭉 한번 함께 구경을 한번 해봤네요. 가격 궁금한데요. 가격 분석도 네, 해주신다면요. 가격은 지금 2억 9,500만 원이고요. 분양가가 지금 2억 9,500만 원이고 전세가 지금 2억 4,500만 원 지금 입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5천만 원으로 매입이 가능한 미래 가치가 높은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안전한 투자를 위해서 유의점도 분명히 있어야 될 텐데 이제 매수하실 분들 어떤 점 우리 염두에 두면서 움직일까요? 네, 본 매물은 이미 이제 준공이 다 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방문을 하셔가지고요. 집 안도 한번 둘러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계약을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건이었습니다. 직접 다녀오시죠. 지금 준공 완료됐고 저희가 사진상으로는 보여드리긴 했습니다만 직접 가서 보시는 것과는 또 차원이 다르죠. 점검을 해보십시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점검했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요 전화 주시면 되는데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02-2077-6393번 열어놓고 있습니다.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정보 여기로 전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물건은 저희 양재동 가보려고요. 함께 화면으로 정보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점검하겠습니다. 3호선 그리고 신분당선 양재역입니다. 양재역에서 걸어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18년도 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입니다. 대지 면적 21제곱미터, 전용 면적 43제곱미터고요. 5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립니다. 금액을 볼까요? 매매 금액이 3억 8,500만 원입니다.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3억 4천만 원 내다보고요. 이렇게 하면 실제 투자 금액 4,500만 원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원동희 소장님의 물건인데요. 양재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주변 지역 먼저 제일 체크를 해보고 있는데요. 네네. 저희가 어떤 특징을 저희가 염두를 해둘까요? 우선 뭐 양재동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양재동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모습을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도 굉장한 많은 젊은 층의 유입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올해 들어 더 많아졌습니다. 아, 그만큼 그래요? 연구 인력의 그만큼 인구 유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뭐 양재동 계속 날로 발전돼가는 그런 입지 여건을 갖춰져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선 뭐 강남의 최고급 주거단지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뭐 방배동의 설해마을이라든지 뭐 도곡동 타워팰리스 인근, 그리고 양재동의 일동제약 사거리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70평에서 100평 대형 평수의 고급 빌라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유일하게 투룸 다세대 주택은 유일하게 본 매물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희소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양재동은 먼저 뭐 가장 큰 입지적 가치로는 바로 양재동 일대 여러 R&D 센터와 뭐 첨단 연구시설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읍면동에 위치한 바로 이제 뭐 삼성 R&D 센터라든지 LG나 KT R&D 센터 등이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270여 개의 R&D 센터 등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이 가능한 임차인 수요가 한 7만여 명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또 R&D 센터 협력 업체들의 계속적인 인구 유입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재동 입지를 좀 보시게 되면 지도상으로 보시면 우선 양재동이 도로망의 중심이 돼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 서울에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기 되면은 이제 제일 첫 번째 IC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양재 IC가 되겠습니다. 네. 이 양재 IC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뭐 판교라든지 동탄 등 인근 수도권까지 뭐 계속적으로 왔다 갔다 하실 때도 굉장한 이점이 있는 지역이 되겠으며, 뭐 양재대로라든지 강남대로와도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업무지구의 접근성 또한 굉장히 용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으로는 3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을 도보서 5분 거리에 이용하실 수 있는 거리에 있고요. 생활 편의시설로는 뭐 이마트와 코스트코 그리고 하나로마트 등이 입지에 있고, 의료시설로는 삼성의료원이나 영동 세브란스병원 등 가까이 있기 때문에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까지도 이제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뭐 직주 근접뿐만이 아니라 주거 생활 여건까지도 아주 편리하게 인프라가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사무실이 양재동에 있는 건 너무나 잘 알죠. 그렇기 네. 때문에 입지적인 특징뿐만이 아니라 숨어있는 호재들도 굉장히 잘 아실 것 같단 말이에요. 네, 앞으로 맞습니다. 어떤 미래 가치가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이 양재동 쪽은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양재동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우면동하고 같이 소개해드리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건데요. 바로 이 양재동에는 이제 100만 평의 부지를 지역 특구로 지정해서 기업 R&D 단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재 뭐 1만여 평의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LG와 KT가 각각 5천억 원과 4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연구시설을 증설한다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 매물지하고는 바로 차량으로 5분 이내 거리에 다들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뭐 연구 인력의 인구 유입에 따른 그런 인구 유입이 양재동 쪽으로도 계속적인 유입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또 양재동 쪽에서 가장 가까이 붙어 있는 파이시티 부지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만 8천여 평의 파이시티 부지가 바로 하림홀딩스가 바로 인수를 해갔는데요. 그만큼 이 부지는 뭐 롯데하고 뭐 신세계, 현대 등 많은 백화점 부지들이 들어설 수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뭐 백화점 부지로서 들어가려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만나고 있는 그 미팅을 하고 있는 그런 것도 감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는 뭐 나대지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이 바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개발 진행이 굉장히 빠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개포주공 아파트의 이제 이주 수요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단지만 해도 5,040여 대, 5,040여 세대가 있는데요. 강남 최대 개포 재건축 단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뭐 7평에서 뭐 20평대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뭐 평형대 같은 게 저희 쪽에서 이제 진행하고 있는 이 본 매물지 같은 경우가 한 13평 정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장 많은 임대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있겠습니다. 한남 IC와 뭐 양재 IC 구간 상습 정체를 빚고 있는데요. 이 구간을 바로 지하에 도로를 만들고 도로가 사라진 지상에는 바로 공원을 조성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 의견으로도 뭐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리더라도 이게 뭐 강남을 뿐만이 아니라 서울, 한국에 사시는 모든 분들이 뭐 지방이나 서울을 왔다 갔다 하실 때 그만큼 뭐 연료 감소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발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양재동 지역이라서 많은 인구 유입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물 궁금한데요. 저희 지금 서초구 양재동 다세대주택 점검하고 있거든요. 유독 이제 강조를 해주시기를 투룸이다. 네. 희소성이 있다. 네, 인근 맞습니다. 지역에 없다라는 네. 말씀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네네. 어떻게 지어지길래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0평에서 100평,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그런 고급 다세대 주택이 위치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투룸 다세대 주택은 제가 소개해드리는 게 바로 유일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총 대지 면적이 300평입니다. 3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에서는 굉장히 보기 드문 단지형이라는 희소성 가치 또한 갖추고 있고요. 6m 도로를 모두 세 면이 모두 다 겹쳐져 있는 그런 코너 자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굉장히 우수하겠고 총 5층짜리 건물입니다. 그 중에서 뭐 3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 1층에 관리실까지 만들어서 관리면에서도 굉장한 뭐 더 한 동짜리나 두 동짜리보다는 더 관리면에서도 더 수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보안 시스템 문제에서도 가장 이제 안전한 그런 보안 시스템 또한 갖추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과 동 사이 거리가 뭐 4.5m 이상의 이격거리가 생겨나기 때문에 그런 개방감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겠고요.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지 빌트인 냉장고, 전 세대 모든 옵션이 풀 옵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규모가 그래도 제법 되죠? 4개 동으로 지어지고 있고 저희는 그중 한 건의 5층 건물 가운데 3층 위치의 물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메리트도 얼마나 높은가 궁금한데요. 분석해 주십시오. 네, 뭐 먼저 희소성 가치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희소성 가치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이곳 같은 경우 매매가가 3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뭐 거의 1대1 주차까지도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이제 경비실까지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보안 시스템 또한 굉장히 우수합니다. 전세 가격은 한 3억 4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 이에 따른 실투자 금액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세 임대 시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30만 원 예상되고 대출 활용하여 투자하신다면 실투자금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가격대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요. 유의사항 챙겨보겠습니다. 어떤 점 좀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네, 뭐 우선 개발 호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매물 자체 평가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 강남에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주거 환경과 많은 개발 호재 중심에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익성 매물로 가장 선호하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항상 뭐 투자의 원칙은 가장 기본적인 거를 철저하게 지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현장 방문 꼭 하셔서 입지 여건, 개발 호재 꼼꼼히 검토해 보시고 투자하실 것을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물건 점검했습니다.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죠. 마지막 물건 나와 있어요. 자, 중구 신당동으로 가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서울시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6호선 청구역이에요.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한 물건이고요. 2017년도 5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전용 면적 35.21제곱미터입니다. 6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내다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을 4천만 원으로 예상해 볼 수 있겠네요. 서울의 중심부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중구입니다. 신당동 들여다볼 거고요. 소장님, 입지 분석 역시 먼저 해볼까요? 네, 입지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초역세권이라는 굉장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하철 5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청구역이 도보로 1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위치 자체가 중구에 있기 때문에요. 중구 특성상 주거시설보다는 업무시설 위주로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희소성이 있는 물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보통 이제 강북권에 있으면은 주택들이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경사지에 접하고 있거나 이런 부분인데요. 본 매물 같은 경우에는 역에서도 일본으로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또 굉장히 평지입니다. 따라서 굉장한 또 희소성이 있고 미래 가치가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본 매물의 위치에서 조금 내려가게 되면 동대문 쇼핑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또 야근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새벽 장사하시고 그런 분들이 직주 근접으로서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익형으로 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러한 입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본 입지가 상대적으로 강남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동호대교나 한남대교를 건너게 되면 강남 진입이 굉장히 편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강남으로 출퇴근하시기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장충초등학교가 또 있습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을 둔 부모까지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러한 입지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입지 여건 뭐 이 정도는 저희도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압니다. 근데 이제 개발 호재가 이 지역에 뭐가 있던가 네.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사실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그 도심권에 있기 때문에 뭐 굉장한 개발 호재 이런 건 찾아보기 힘들겠지만 한번 이제 짚어보게 되면요. 일단은 미 공병단하고 국립의료원이 이전 계획으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지가 대략 두 개를 합산해 보게 되면 대략 2만 평 정도 되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새로운 이제 개발 부지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이제 복합 개발이 되게 되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연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복합 개발이 될 텐데요. 당연히 뭐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패션 이런 부분 들어갈 거고요. 또 의료나 또 이제 쇼핑 이런 쪽이 같이 곁들여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향후에 새로운 직장 또 일자리 창출과 또 이제 관광객들 유입 동시에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옆쪽으로 조금 더 가보게 되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중심으로 해서 우측으로는 서울 경찰청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경찰청 부지가 지금 기동대 부지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 부지랑 이제 서울시 부지랑 이제 맞 교환을 통해서 이곳이 강북의 뭐 코엑스몰 뭐 이런 식으로 개발한다고 하기 때문에요. 이곳이 또 패션 디자인 클러스터로 해서 연계되어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향후에 수익형으로 또 실거주로 굉장히 노려볼 만한 그런 개발 호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더욱더 중요한 점은 본 매물이 입지한 청구역이 현재 이제 중구청에서 작년에 발주한 용역 개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인데요.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올 10월 말 정도면 아마 어느 정도 마스터 플랜이 갖춰질 걸로 보고요. 향후에 이곳이 현 이제 정부 들어와서도 생활권 권역하고 맞물려서 도심권에 있으면서 역에 가까우면서 굉장히 뒤쪽이 좀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이 종합발전계획에 포함이 되면서 아마 주당복합 형태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향후에 이곳이 토지의 종류가 지금은 3종 주거지역인데 아마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굉장히 큰 집가 상승이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미 개발이 많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네. 앞으로 뭐 수년 안에 뭐 360도 분위기가 바뀌겠네요. 네, 많이 바뀌어야 될 곳입니다. 네, 물건 한번 보러 갈게요. 준공이 다 오늘 소개해 주시는 물건 다 준공이 완료됐어요. 네네. 이번 준공이 특징도요. 완료가 됐기 때문에요.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고 오셔서 이제 현장 방문하셔서 직접 건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건물 특징을 한번 보자면은 뭐 6층 건물에 5층이고 남향이기 때문에 굉장히 채광과 통풍이 잘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환한 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편의시설로 보자면 시스템 에어컨이 갖춰져 있고요. 빌트인 세탁기 그리고 인덕션 이런 것들 또 무인 택배함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실거주하시는 분이나 또 이제 수익형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나 굉장히 편리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또 그 지역에 이제 가보시게 되면 그 주변을 돌아보시면은 우뚝 서 있는 건물 두 개를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주변에서는 돋보이는 그런 건물로 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뭐 세를 놓으시거나 하실 때도 쉽게 이제 거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우수한 입지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도 한번 들어보죠. 매매 가격이 어떻게 네, 되나요? 매매 가격은 분양가가 2억 8천인데요. 전세 예상가는 2억 4천이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이제 갭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4천만 원 투자로 매입이 가능하시다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월세인 경우에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에서 10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제 대출을 고려했을 때 약 8,200만 원 투자로 매입이 가능한 미래 가치가 높은 초역세권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당동 물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매수하실 분들을 위해서 유의점 한 가지 챙겨주신다면요. 유의점은 일단 본 매물도 지금 준공이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또 전문가와 함께 한번 돌아보시면서요. 주변 입지 여건도 한번 살피시면서 미래 가치에 대한 설명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결정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중구 신당동 다녀왔고요. 간략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물건 들여다봤는데요. 궁금하신 것들 오프라인을 통해서도 해결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세미나 일정 체크해 드릴게요. 박중근 소장의 무료 세미나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하반기 유망 투자처 그리고 절세 방법을 공개합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신논현역 부근에서 진행이 되고요. 02-2077-6352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동희 소장의 1대1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릴게요. 수익형 부동산 제대로 알고 투자하기 주제입니다. 양재동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전화 예약을 주세요. 02-2077-6393번으로 문의 받겠습니다. 오늘도 3건 부동산 들여다봤습니다. 궁금하신 것들 있으시잖아요. 방송 이후에도 저희 전화 열어놓을게요. 전화를 주시면 되는데 02-2077-6393번입니다. 6393번으로 계속 전화 주시면 저희 전화 받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은 ANC 도시개발 원동희 소장 함께했고요. 도시계획연구소 박중근 소장 함께했습니다. 함께 인사드릴게요. 부동산 가이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